안녕하세요. 다사람TV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죠? 그래서 저도 양쪽 어깨를 뚫었습니다. 여기만 시원합니다. 지난 제 영상 보셨을까요? 안기 명상 3시간 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아마 그 영상 보시고 사뭇 진지하게 안기를 해보신 분들이 계시리라 느껴집니다. 어떠셨어요? 정말 사뭇 다르죠? 네. 정성을 다해서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 온전한 사람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필요로부터 제대로 앉아서 쉬어주시면 여러분들의 삶을 대하는 그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될까? 염려, 고민하지 마시고 길게 앉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요.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느낌이 드러났을 때 저희 안기에 관한 그 영상들 참고하셔서 한번 편히 쉬어주십시오. 그럼 정말 삶 속에서 스스로가 달라짐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앉아서 쉬자. 스스로를 위해서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치료 5번 중에 4번을 했고 이제 1회차가 남았지 않겠습니까? 앉기 후 저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대충대충이 아니라 한 점을 살아도 제대로 살고 싶다라는 느낌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면역치료도 정말 정성껏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앉아있기도 매일매일 정말 정성을 들여서 하고 그러니 당연히 제 느낌이 살아나는 것이 이전하고는 너무나도 다르게 왕성해지고 몸의 기운도 뭔가 이 순환이 왕성한 느낌이 느껴지고요. 또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실제 소변을 보는 부분이나 아니면 대변 이 부분이 원활하다라는 느낌을 느끼기까지는 좀 상황이 역부족이었어요. 게다가 고열, 막 38도가 넘는 그런 고열은 여전히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묘하게 그런 상황들이 이전하고는 다르게 좀 덜 불편한 것 같은 느낌들은 제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시기상으로 다시 한번 이제 병원에서 전신 검사를 해야 되는 때가 됐는데 당연히 뭐 망설일 거 없죠. 바로 검사 예약하고 검사 개운하게 받고 일주일을 기다리고 그 검사 결과를 들으러 이제 병원으로 가족과 함께 가게 됩니다. 삼촌, 엄마하고 셋이 이렇게 병원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제 이름을 호명할 때까지 예전에는 이제 그 기다리는 시간이 온갖 생각들이 갖다 붙어서 뭐라고 할까? 이상한 이야기하면 난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온갖 공포와 두려움, 이런 염려 막 덕지덕지 붙어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좌불안석이었다면 이번에 그 가족과 함께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문득 제가 별 생각을 안 갖다 쓰고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크게 염려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을 느끼고 와, 내가 정말 많이 달라졌는데? 하고 신기해 하면서 한편으로는 대변, 소변, 고열 이런 부분들이 여전했기 때문에 결과가 그리 좋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느낌은 컸었습니다. 이제 얼마간 대기를 하고 이제 드디어 제 이름이 호명이 되고 엄마, 삼촌, 저는 이제 진료실로 들어가죠. 그래서 의사 옆에 제가 앉아서 의사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판독 영상을 그 산부인과 주치의가 한참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숨을 크게 한번 몰아내시더니
음, 뭐 저를 이렇게 눈도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저를 바라보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암덩어리가 좀 많이 커졌다고. 그래서 손으로 막 이렇게 가리키는데 이렇게 가리키는 거는 사실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속에서 아 이게 과장법이라고 느꼈는데 실제 9cm이라고 하더라고요. 암덩어리가 9cm다. 꽤나 큰 크기다. 그래서 당장 지하로 내려가서 거기 영상의학과 교수를 만나서 방사선 치료 계획을 빨리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는 저보고 치료 안 받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얼른 내려가서 의사 만나고 빨리빨리 계획 잡으라고. 긴 설명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내려가라 그래서 뭔가 어안은 벙벙한데 암덩어리가 9cm, 입안에 암덩어리가 9cm라고 해도 이 9cm라는 암덩어리의 이 크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 진위를 분명하게 모르니까 뭐 억장이 무너진다거나 세상에 이런 일이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런 느낌 자체가 형성이 되지를 않았어요. 어쨌든 빨리 내려가서 영상의학과 교수 만나서 설명 자세하게 듣고 빨리 치료 계획을 잡으라고 하니까 뭐가 좀 심각하긴 심각한가 보다. 일단 크니까 네, 뭐 그래서 저희 가족들하고 이제 황급히 지하를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죠. 그런데 모두가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정확하게 이 상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인지는 되지 않았지만 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구나 하는 건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 셋이 탔는데 폭풍 전 고요? 폭풍 전야? 같이 암흑의 조용함이 이렇게 깔렸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이제 영상의학과 교수가 있는 그 진료실로 이제 걸어서 향해 들어가는데 이미 많은 환자들이 있어서 저희 가족도 한켠에 서서 꽤나 오래 대기를 한 후에 영상의학과 교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의학과 교수가 제 그 영상을 한참을 보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제 심장이 가슴 밖으로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뛰어대더라고요. 마치 앞으로 내게 벌어질 일이 무엇인지 아는 듯이 얼마나 격렬하게 뛰든지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막 심장을 이렇게 움켜잡고 의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기를 계속 기다렸죠. 한참을 영상을 들여다보던 의사가 저를 보면서 꺼낸 첫 마디가 안타깝습니다. 였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뒷말을 좀처럼 잊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를 들었을 뿐인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제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안타깝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의사의 눈빛, 그 의사의 전체적인 얼굴 표정. 내게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 내게 벌어졌구나. 그리고 의사가 계속 말을 이어갔죠. 당신의 차트를 보니까 나이도 꽤 젊은 아가씨인데 3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왜 치료를 받지 않았느냐?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있었느냐?
너무 안타깝다. 정말로 그 의사의 말과 표정에서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그 의사의 안타까움이. 저를 정말 안쓰러워하는 그 느낌이. 막 제 무릎도 이렇게 막 흔들면서 왜, 왜 지금에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제게 펼쳐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지금 당신 몸 안에, 복부 안에 9.2cm, 직경이 9.2cm 되는 암덩어리가 있다. 9.2cm 실감이 안 날 텐데 신생아, 태아 머리 크기만큼의 크기다. 9.2cm라는 게 부피로 따지면 그 암덩어리가 오른쪽 신장에서 방광 쪽으로 내려오는 그 요관을 막았고 그로 인해서 오른쪽 신장에 소변이 밑으로 제대로 빠지지 못해 수신증이 발생을 했고 이게 꽤나 진행이 돼서 오른쪽 신장의 기능은 상실된 걸로 보인다. 그리고 왼쪽 신장의 기능 또한 원활하지가 않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그 큰 암덩어리가 너의 방광을 누르고 주변 장기까지 침범을 했으며 그래서 절박뇨 같은 느낌, 그래서 피오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 거고 고열에 시달린 거는 그 큰 암덩어리가 안쪽부터 이제 암세포는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 세포가 죽는 속도도 빨라서 만들어지는 속도랑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상세포하고는 되게 다르니까요. 안쪽이 괴사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암성열,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몸 안에서 일어나면서 그것 때문에 고열이 그렇게 계속 되어진 거고 아마 이런 상황은 일반 해열제나 진통제로는 거의 효과가 없었을 거다.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겪어왔느냐. 그리고 시간이 여기서 조금 더 흐르면 대변과 소변이 몸 안에서 섞일 거고 장기 부전이 일어날 거다. 안타깝지만 시기를 놓친 것 같다. 왜 정말 이제서야 왔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기를 놓친 것 같다. 안타깝다. 와, 죽는다는 건가? 난 이제 가망이 없는 건가? 나 지금 사형 선고받은 건가? 한층 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막 의사의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가 아득하게 또 들리는데 그러다가 의사가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시기를 놓쳐도 이렇게 맥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방사선 항암 치료가 지금 너한테는 큰 의미가 없지만 그냥 이대로 있다가 죽는 건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도 치료를 하다가 죽어도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된다라고 해도 지금 네 몸 상태가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항암과 방사선을 견디지 못할 거고 아마 쇼크사로 암으로 먼저 죽기보다 쇼크사로 먼저 죽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어떡하겠는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뒤통수를 한 대 맞는 느낌이었죠. 막 흐르던 눈물도 갑자기 멈췄어요. 선택을 하라는 건가?
선택을 해야 하는구나. 암으로 죽던지, 치료받다 죽던지. 와, 어쨌든 죽는데 어떻게 죽을 거냐를 나보고 선택하라는 거구나. 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정말 만감이 교차했죠. 엄청난 생각들이 몰려왔고, 너무 억울했고, 너무 후회스러웠고, 곧 죽는다고 느끼니 허무하기도 했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힘든 느낌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느꼈죠. 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구나. 정말 어떻게 이런 아픔이 있지? 이런 고통이 있지? 이런 힘듦이 있지? 의사가 선택하라고 했고, 짧은 순간이지만 많은 느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더는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여유 부릴 때가 아니니까요. 어떻게 죽을래? 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어떻게 죽을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가능성이 없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이제는 더는 피할 데도 없는데, 여기서 두렵다고, 여기서 하기 싫다고, 내가 여기에서 항암치료 방사선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래, 정말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진짜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순간, 그토록 내가 모임에 가서 들었던 알미 떠올랐습니다. 작은 고통일 때 스스로를 찾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 고통을 통해서 계기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 말에, 그 사실의 진위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래. 앞서서 수많은 기회가 있었고, 그때마다 내 스스로의 삶을 정말로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었는데 내가 그걸 다 놓쳤구나. 진짜 다 놓쳤구나. 여기까지 내 스스로 만들고 왔구나. 정말 그렇구나. 내가 이제 이 지경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서 살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이제 죽겠구나. 아니, 그래. 어떻게 죽을지를 선택하라는데 죽을 때 죽더라도 사람으로 당당하게 한 점이라도 살다 이제 죽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구나. 그래. 나보고 죽는다니까. 이제 더는 두렵다고 회피하지 말자.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항암 방사선, 이제는 내 스스로 선택해서 당당하게 받다가, 그래, 당당하게 죽자. 그 과정 웃으면서 살다 죽자. 와, 근데 차마 그 순간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가족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왜 이네들에게 이렇게 큰 아픔을 주는 걸까? 용기를 내서 제 뒤에 서 있는 삼촌하고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두 분의 얼굴도 새까맣게 얼굴이 타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망연자실한 모르겠다라는 그 느낌으로 하염없이 의사만 바라보고 계셨는데, 그래, 이 지경까지 와서 내가 죽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더는 아프게 해드리지 말아야겠다. 그럼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 스스로 동의된 사실들을 정말로 삶으로 펼치다가 죽어도 죽어야 하는데, 그래, 진짜 기운을 내자. 그렇게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스스로 그런 삶에 대한 그 절실함, 절박함, 그게 이렇게 서졌어요. 그리고 의사한테 그랬죠. 죽을 때 죽더라도 그렇다면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받다가 죽겠습니다. 받다가 쇼크사로 죽어도 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 나왔죠. 걸어 나오면서 예전처럼 살면 너는 진짜 죽는다. 옛날처럼 살면 너는 정말 죽는다. 제대로 사실을 만났으니 제대로 살아보자. 그러고 치료 계획을 잡기 위해서 데스크로 가죠. 네. 그때를 느끼면 가장 큰 느낌 중에 하나가 수많은 계기들이 제 앞에 다가왔고 제 삶을 찾을 수 있는, 그게 눈앞에 왔음에도 그거를 스스로를 찾는 계기를 만들지 못했고, 결국에는 그러한 고통까지 스스로 만들어서 그제서야,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삶에 대한, 정말 이전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드러냈으니,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작은 고통일 때 계기를 찾자. 여러분들은 저처럼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의,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그거 느낄 필요 없으니 정말 작은 고통일 때 스스로의 삶을 회복하자. 다음번 영상에는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암덩어리, 이 부분이 제 스스로가 어떻게 삶을 회복해가면서 얘네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이후 영상에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놀랍지 않아요? 이만한 암덩어리가 어떻게 사라졌을지. 이후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